실제로 모의고사 풀 때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있는데, 그지? 이렇게 4번 문제 가의 이유로 물어보잖아. 그럼 가만 집중해도 사실 되긴 하는데, 이런 거는 또 적절한 거 물어보잖아. 이런 거는 난이도가 좀 셀 때가 있어. 실제로 시험에서. 하지만 어느 시험이든 난이도가 별로 그렇게 세지 않는 케이스가 뭐니? 1번이야. 자, 왜냐면은 잘 봐. 1번에 분석 철학 또 넘칠게. 이성적 주체, 논리적 해명 또 넘칠게. 분석 철학, 이성적 주체, 논리적 해명 있지? 본문 한번 찾아볼까? 요거? 논리적 해명, 이성적 주체, 뭐 분석 철학 찾아볼게. 논리적 해명이란 말은 그대로 썼을 거야. 분석 철학이 주체니까 있을 거고, 주체란 말이 있긴 있지. 그지? 자, 화면 볼래? 처음 시작할 때 주체라든가, 그지?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분석 철학이라든가 논리적 해명이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자, 이제 이거 갖고 집중하는 거야. 분석 철학은, 그지? 인간의 사고를 언어의 의미 분석을 통해 논리적 해명하는 것을 철학의 임무를 삼았대. 자, 논리적 해명, 사고 나왔지? 사고를. 그럼 이성적 주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주체인 인간들이 있지? 누구야? 여기가 인간이지. 그래서 요게 1번을 잡는 거야. 알겠어? 처음부터 너무 이렇게 꼼꼼하게 정확히 맞는지 따지는 거는 끝이 없을 테니까 일단은 가볼게. 자, 2번은 현대 인식론 있지. 그 다음에 표상, 자연, 인간의 마음, 이 중에 걸리는 거 한번 찾아볼게. 현대 인식론 찾아볼게. 어려운 거 시키는 거 아니야? 찾으라고 하는 거지. 현대 인식론, 인간의 마음 그대로 있네. 자연도 있고 표상도 있을 거야. 찾아봐. 현대 인식론, 마음, 자연, 표상 이런 단어. 난 위치 잔대로라는 거지 머리 쓰라고 안 했어. 그치? 자, 됐나? 판단은 나중에 해도 상관없어. 정확한 판단은 나중에 해도 돼. 애매하면 나중에 판단해도 돼. 자, 그 다음 3번은 콰인이네. 이번에 콰인. 그 인간의 자연에 대해 지은 신념은 다른 신념과 독립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데. 자, 콰인 일단 찾는 게 이게 급선무겠지. 콰인. 사람 이름 찾는 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고 콰인. 그지? 뭐 신념이라는 게 독립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데 콰인. 콰인이라는 글자가 되게 눈에 띄지? 콰, 그지? 인. 찾아볼게. 밑에 칠게. 이 정도면 위치 찾는 건 어렵지 않겠지, 지금. 한편 콰인은 신념이나 명제들이 각각 독립적으로 성립한 것이 아니라 했으니까. 자, 흘러가 볼게. 4번, 로티. 설명력, 예측력. 유형성 기준 평가 있지? 설명력, 예측력이라는 단어가 그대로 쓸 것 같아. 자, 로티고, 설명력, 예측력인데, 로티는 문단이 잘 나와 있네. 어딘지는. 설명력, 예측력에서 유용한 기준을 판단. 했어? 자, 여기 보니까 로티 문단에 설명력, 예측력이라는 실용적 가치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대. 현상에 대한. 유용성을, 그지? 평가는 해석 가치로 접근했어. 일단 패스해볼게. 자, 로티인데 이번에 뭐냐면은, 그 계보를 추적하면은 궁극적 토대에 도달할 수 있대. 한번 찾아볼게. 로티 쪽에서 쭉 내려가면 되겠지? 궁극적 토대에 도달할 수 있대. 계보를 추적하면은. 이 철학이라서 내용 자체를 보면 어려운 거야, 지금. 이게 문장들이 쉬운 말은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그냥
국어적으로 한번 해보는 거야. 철학이 아니라. 요거 한번 찾아볼게. 궁극적 토대보다는 이 토대라는 단어 그대로 썼네. 토대에 도달할 수 있대. 여기 보면은 로트에 의하면은 여기 아닐까? 절대적 토대로 이러한 규범들을 토대로 삼기보다는 과정을 추적하는 것이 중요하대. 얘는 추적하면은 토대에 도달할 수 있다고 돼 있고. 사실상 얘가 가장 뭐니? 안 보이지? 그래 정반대로 돼 있고. 다음 몇 번 그랬어? 5번 이렇게 가는 거야. 그냥 흘러가 보니까 여기가 제일 매칭이 안 되지 지금. 그럼 풀 수 있어 이거는. 니네들 이해를 떠나서 풀 수 있는 거야. 일치불이치는 이렇게 해보면은 아마 잘 나올 수 있을 거야. 전에 수능 같은 것도 보여줬잖아. 정답이 되게 수능이라고 해서 대단한 게 아니라 정말로 매칭시켜보면 쉽게 나온다고. 저게 아예 안 드러나서 틀린 거.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얘가 궁극적 토대라고 했는데 얘가 토대를 쓰긴 했어. 절대적 토대가 사실 궁극적 토대거든. 그걸 조금 이해할 수 있으면 이제 궁극적 뿌리, 그지? 절대적 토대로 삼기보다는 했어. 그럼 이미 여기서 틀렸지. 토대를 캐치하면. 그래서 5번이고. 자, 그러면은 2번 볼까? 얘 로트에 봤으니까. 자, 로트의 관점에서 기억과 니은을 이해하는 내용을 적절한 거 찾는 거야. 기억이 어딨냐? 언어 게임론이고 니은은 전체론이래. 자, 그럼 요거 기억에서 요거 중에서 뭐가 보이는지 한번 해볼래? 기억에서 이 중에. 자, 여기 기억은 이렇게 있고 이 기억은 이렇게 있고 이 기억은 이렇게 있잖아. 이 중에 일단 보이는 것부터 해볼래? 기억에서 요 문단에서 여기까지야. 여기까지. 얘들아 여기까지가 기억이지? 1번부터 이제서 여기 해당되는 걸 일단 찾아보는 거야. 똑같은 말을. 뭐가 보이면 이제 그 다음에 니은을 확인하는 거야. 전체론 쪽에. 여기서. 기억과 니은 문단에 벗어나진 않을 거야. 요 안에서 해결할 거거든. 기억과 니은 찾아봐. 그러니까 사실 1번 문제하고 별 차이는 없어. 여기 존재하는 것도 확인해. 기억에서. 이해해서 풀어도 상관은 없어. 이해가 되면은. 수학이나 자연과학의 기본 개념처럼 확실히 뚜렷하다고 여겨지는 지식도 결국 기존에 합의된 언어 게임의 규칙에 따라 구축된 것일 뿐. 그지? 언어가 지지하는 대상 자체가 필연적인 것은 아니다. 진리라는 것도 언어 게임의 규칙에 기반한 상호작용의 결과물에 불과하다. 신조 뭐 있을까? 먹방이라는 단어 있지. 사전에 등록이 됐잖아. 원래 어떤 단어였지? 그지? 그 먹방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진 거는 생각하면 우리가 무슨 방 할 때, 그지? 실제 형태에서 먹하고 방하고 합쳐져서 만들어진 거잖아. 또 하나의 규칙일 뿐이야. 그걸 굳이 처음부터, 자, 그 먹방이라는 그게 무조건 먹방이라고 정해져야 되는 이유는 없어. 다른 이름이 붙을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는 말하기엔 상호작용 규칙에 기반한 어떤 결과물이지 필연적이지 않다는 거야. 이건 반드시 사회다라고 불러야되는 필연적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얘기야. 그런데 여기 분명히 이 말이 있잖아. 그대로 있잖아. 이거 아니야? 그거? 요거? 이게 그대로 있는 게 몇 번이야? 5번 아니야?
자, 이거 5번 그대로잖아, 지금. 아니야? 다른 것도 있어? 근데 3번에서 기억은 어느 게임의 주물인지. 진리가 나온다는 거 어디 있어? 진리가 도출된다고? 그럼 진리가 언어 게임의 결과물? 구축물? 오케이, 그럼 3번 놔둬, 그러면. 그 다음, 니은 볼게, 니은. 근데 5번도 맞지? 그지? 그러면 3번, 5번, 이제 니은에서 판단하는 거야, 그렇게. 이거 로티의 관점에서 보는 건데. 별 의미 없어. 여기 나왔잖아, 분명히. 레도 결합했다고 했으니까. 일단 확인해보는 거야. 그러면은, 진리가 맥락을 형성한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상호관계가 이러한 맥락 형성한다는 거하고, 뭐 하면 될까? 그렇지. 여기도 쏙 그렇게 나오거든. 그거 순환 구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밑에도 있어, 근데. 로티 쪽에도 있다고. 그지? 여기 있잖아. 여기도 있잖아. 상호 의존적인 맥락 속에서 놓여 있다고 했잖아. 모든 명제가. 명제가 상호 의존적인 맥락 속에 놓여 있다. 이거 그대로네. 여기까지, 여기만 봐도 되겠네. 3번은 없잖아. 진리가 맥락을 형성한다. 그지? 자, 그러면 방법은 이거야. 잘 들어봐. 어쨌든 언어 게임들이 먼저 이해를 해야 되고 이걸 이해해야 되는데, 이해해서 푸는 방법이 있지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경우는 뭐니? 그냥 국어적이니까 얘가 한 말과 얘가 한 말 같은 말 찾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방법은 두 가지야. 이해가 되면 이해해서 풀어. 근데 중요한 건 뭐니? 얘를, 자, 밑줄 친 기억 능들이 여기를 벗어나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딴 데 보면 돼, 안 돼? 안 돼. 딴 데 보면 안 돼. 여기만 봐야지. 그게 중요한 거지. 자, 그 다음에 그럼 얘 4번 가의 이유로 적절한 우실에 가가 뭐야? 여기 있네. 여기. 자, 그럼 지금부터 잘 봐. 잘 봐. 기억 니은은 여기서 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쓰지 않고 가는 여기만 가겠지. 그러니까 서로 간의 범위를 침범하지 않아. 자, 여기서 그지? 1번부터 5번 중에서 한번 찾아볼까? 그냥 뭐가 똑같은 말일까 한번 해봐. 응, 4번 문제. 가의 이유니까 여기 있는 거 갖고 똑같은 거 찾아내봐 한번. 전체론적 특성. 여기 이 말 봐봐. 해석학은 다양한 형태의 담론들을 인정하고 이를 생산하고 전성한 관점에서 해석해서 담론들 간의 연관성을 파악해 나간다 했잖아. 그지? 근데 A를 이해해서 B를 참고하고 B를 위해서 C를 참조하는 당에 상호 이해를 수반하는 해석학자 순환. 그대로 정리한 게 정답이겠지. 4번이잖아 그래서. 그래. 쉬운 문제 아니야. 왜냐면 내용 자체가 어려워갖고 그냥 풀면 어려워 이거 되게. 철학적인 내용을 이해하려고 하면 쉽지 않다고. 그러니까 이건 내가 이해를 먼저 앞서는 게 아니라 일단 찾는 것부터 앞서라는 거야. 이해되면 더 잘 되겠지. 근데 이해 안 돼도 풀긴 풀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푸는 거야 그래서. 하나 남았어 이제. 예. 적절하지 않은 거래네? 이렇게 한번 해줄게 그러면.
제일 쉬운 걸 내가 한번 보여줄게. 적절하지 않은 것이고 보기가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은 이걸 먼저 읽지는 마. 어차피 기억 못해. 이게 뒤에 문제 풀 때 또 기억이 안 나. 또 봐야 돼. 그러니까 하지 말고 좀 더 효율적으로 일단 2번 해볼게. 콰인 동그라미 칠게. 하나만 길게 해볼까? 과학적인 관찰의 근거에 명제를 검증한 토대가 존재할 수 없대. 콰인은. 그지? 얘는 지금 뭐냐면은 나는 뭐라고 이제 가를 보는 거야. 뭐라고 있는지. 그지? 과학적 관찰 엄밀히 검증 가능하대. 그래서 뭐 원자의 명자 복합 명제 덕분에 주장했다. 그리고 자연에 대한 모든 기술은 이게 환원 가능하다 했대. 자, 콰인은 과연 뭐라고 했을까? 한번 이제 콰인은 그때 이제 보는 거지. 이게 보기가 한 말이지? 요거는 그지? 얘 보기가 한 말에 반대한 거야 지금. 콰인 찾아볼까? 콰인 아까 어딘지 위치는 잡았어. 여기야 얘들아. 쉽진 않아. 자, 콰인이 이런 얘기 있어. 응? 그러나 순환우주성에서 그지?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해. 이처럼 모든 명제가 상호전적 맥락 속에 놓여있다고 봤다. 그래서 궁극적 토대를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 주장했다. 여기 궁극적 토대 여기 있네. 그지? 불가능하대. 2번이 맞을까 틀릴까? 2번 맞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할 거야. 2번은 적절한 거야. 그래서 어려운 거거든? 그지? 그러니까 명제를 검증한 토대가 존재할 수 없다. 지금 보면은 모든 명제가 상호 의존적이라고. 궁극적 토대를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상대적이라서. 2번은 이렇게 원자 명제와 복합 명제가 환원되지 않는다. 얘는 지금 뭐야? 명제는 엄밀히 검증 가능하다고 했거든. 얘는 지금 검증이 돼야 안 돼. 안 돼. 상대적으로 있어. 토대를 찾는 건 불가능하다. 2번 지울게. 어려워. 되게 어려운 거야. 고3도 거의 다 틀린 거야.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얘도 콰인이고 얘는 로티야. 비퉁인슈타인. 위치는 찾기가 어렵지 않아. 해볼게. 뭐가 틀렸을까? 로티든 콰인이든 누군든 간에 절대로 이렇게 얘기 안 할 거야. 그거 찾는 거거든. 쉽지 않아. 그나마 좀 나머지 쉬울 텐데? 내가 어려운 거 지어준 건데, 이거는? 쉬운 거하고 정답만 남겨놓은 거야? 선생님. 응? 5번인데? 잠깐만 기다려봐. 이거 1번이지. 비트겐슈타인은 언어 게임의 규칙에서 결정되는 거지.
언어가 지지하는 대상 자체가 필연적으로 실제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 1번하고 다를 게 있어? 자연과학적 사실이 실제하는 것은 아니다. 언어 게임이 결과로서 존재할 뿐. 그치? 1번이 지우면 되겠지. 그지? 자, 그러면 3번에 콰인, 자신이 결국 뭐니? 연속. 결국 자신에 의해 검증되는 모순. 여기 검증 모순 얘기 지우개볼까? 콰인? 아니 뭐냐? 룻 콰인? 여기 있지? 지금 이거 얘기하지 않았어? 이걸 증명해서 또 이걸 증명해야 되고 이게 필요하고 또 이게 계속 순환되지? 그래서 그 정당성을 스스로가 보증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그지? 상호 의존, 그지? 불가능하다. 요게 지금 3번이잖아. 결국 자신에 의해 검증되는 모순. 검증이 다른 거에 의존하는 관계. 그지? 검증은 다른 거에 의존한다죠. 검증. 그지?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또 이게 필요하고. 그지? 근데 이것도 뭐야? 또 보장이 돼야 되고. 계속 검증된다는 거지. 3번 지우고. 그럼 4번은 명제의 객관적 타당성을 탐사하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고 5번은 뭐냐? 합리성에 대한 탐구보다 그 과정을 추적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고 뭐가 있을까? 존재하는 건 뭐겠어? 로트 중에서 요거 아니었어 아까? 과정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궁극적 토대를 절대적 토대로 삼기보다는 그지? 과정을 추구하는 게 뭐 중요하다 했잖아. 필연적이지. 5번은 있어 그랬어. 이거 아니야? 근데 2번이 틀린 이유가 뭐야? 맞는 이유가 뭐라고? 아 잠깐만 기다려봐. 자 그럼 4번 볼게. 4번부터 자 일상 명제의 객관적 타당성을 탐사하는 게 가능하다. 밑줄 쳐봐. 얘가 뭐라고 그랬더니 로티가 이렇게 얘기했대. 객관적 타당성을 탐색하는 게 가능하대. 이거 어딨어? 객관적 타당성 객관적을 그지? 객관적인 타당성을 탐색하는 게 가능하다고 했거든? 로티가 과연? 보기. 응? 보기 보면 안 돼. 지금 이거는 보기를 묻는 게 아니라 보기에 대한 반응을 묻고 있잖아. 지금 각 인물들의. 근데 보기에서 합리성이 발견된다고 보았다고 했었는데 로티는 합리성을 추적하는 것보다 과정 추적하는 게 중요하다 했으니까 4번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5번은 적절하고 4번이 틀렸다고 그러니까. 5번은 분명히 있다고 그러니까. 여기 있잖아 여기. 근데 4번은 분명히 객관적 타당성을 탐색하는 게 가능하다 돼 있지. 그지? 그게 어디 있어? 로티가. 객관적 타당성? 자, 지금부터 이제 그래서 4번이 틀렸는데 이제 설명해 줄게. 이거를 지문을 꼼꼼히 다 읽는 거는 의미가 없고 니네한테 도움될 것도 없고 나중에 니네 만날 일도 없고 그지? 제 포인트 핵심만 키워드만 잡아줄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제일 키워드야. 로티는 도덕적 상대주의에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데 그래서 얘는 뭐니? 다원주의적 성격과 부합한다고 돼 있지? 상호 이해와 대화 중요성을 강조해 철학적 관점을 제시했대. 상대주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 비판을 받아. 상대주의가 뭘까? 도덕적 상대주의. 이거 한번 듣고 갈까? 도덕적 상대주의. 아는 사람. 이거 도덕적 상대주의는 위험하다? 위험할 수 있다. 상황을 파악한다면서 상대적이란 말이 뭐야? 상대적인 말은. 그치, 그때 다르다는 거거든. 도덕적 상대주의는 지금은 도덕적인 게 그때 도덕적이지 않고 달라질 수 있다는 거야. 이걸 가지고 내세우는 게 뭐냐면은 그런 거야. 약간 독재라든가. 생각해봐. 독재? 도덕적 상대주의 독재는 뭐냐? 지금은 독재가 필요해.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이건 필요해. 이게 부정죄지만 지금은 필요해. 이렇게 주장하는 게 뭐야? 그게 도덕적 상대주의야. 그래서 그걸 비판받는다는 거야. 파시즘? 그지? 인종차별? 지금은 그게 필요해.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는 거지. 상대주의는 뭐야? 그때 달라요. 그러면은 상대주의를 주장하는 거야. 얘는 사실은 보면 알겠지만 왜? 절대적이란 말이 지금 계속 얘기하지. 고정된 실제가 아니라고 하지. 이 로티가 얘기하는 건 계속 그거야. 고정된 게 아니라고 해. 그러니까 특정 맥락의 게임 규칙에서만 규정되니까 그 맥락 벗어난 의미를 잊는다. 그지? 명제는 그때 게임 규칙에 따라 달라진다는 얘기야. 그 언어도
어떤 나라 언어에서는 좋게 이게 인사나 의사표현도 그렇잖아. 이 나라에서 이게 욕이 어디서는 이게 욕이라고 하던데 이거. 이게 욕이래. 그럼 그때그때 달라지는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적인 건 없다는 뜻이야. 로티의 생각은. 그래서 이거 고정된 실제가 아니라 사회적 합의의 선물이다. 자, 이거 고정된 게 아니야. 그 사회에서는 이거 합의를 이거 욕으로 해. 그러면 그건 사회적 합의 욕이야. 우리는 이건 최고라는 거고. 그 얘기하는 거였어. 절대적인 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 지금. 핵심은 그거였어 이거는. 사실 로티는. 언어 게임 그때그때 연관성, 그지? 해석, 다양한 형태의 담론 인정, 다양한 걸 인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적인 게 없어.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어. 인정할 수 있어. 이거 괜찮아. 이것도 할 수 있어. 이거 이렇게 할 수 있어. 이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면은 자, 이 로티가 표현의 핵심이 그거라고 하면은 이거는 안 봐도 절대로 이건 안 나오지. 이거 안 하지. 객관적이란 말이 뭐야? 팩트만 얘기하는 거잖아. 객관적 타당성이라는 거는 로티하고는 아예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이번에서 그 합의 형성이 대화를 통한 진보랑 같은 의미예요. 그렇지. 어쨌든 합의 형성이 이 말이 그거잖아. 합의 형성이 필연적이지 않다고. 지금 얘기했잖아. 계속 상대적인 얘기를 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게 합리적이 아니야. 그거 탐구하는 게 아니라 이 과정을 보려. 여기서 그 얘기하는 거잖아. 과정에 대한 얘기. 봐. 사회 규범들은 다양한 역사적 과정 중 우연적으로 형성된 거야. 이 자유평등도. 그러니까 이게 합리적이냐 아니냐 따지는 게 아니라 그냥 그 과정을 추정하는 게 절대적 토대로 삼는 게 아니라 그거를 규범을. 대화를 통한 진보를 추구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그게 왜? 근데 여기서 합의 형성을 지향하는 의사소통회가 필연적이지 않다고 했죠. 우연적이. 여기서는 규범들이 정해진 규범이 그 대화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정해진 거라고. 정의, 자유, 평등이라는 게 있잖아. 그 정의에 대한 개념이 정의라는 거 얘기해볼까? 정의라는 게 그때그때 우연히도 이게 정의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지. 뭐에 의해서? 이걸 통해서 이게 정의가 된 거라고. 잘 봐. 그냥 모든 게 우연이 아니라 이런 거에 통해서 정의가 만들어진, 그 시대의 정의가 만들어진 거고, 이 시대의 정의는 또 그 다음 대화를 통해서 그 다음 정의가 만들어지는 거고. 계속해서 정의의 개념은 달라진다는 거니까. 그 정의의 개념이 우연적으로 형성된 거라고. 여기서 우연이란 말은 필연적이지 않다는 얘기야. 반드시 이렇게 돼야지 되면 그게 필연이거든? 그럼 합의가 필요 없지. 봐봐. 합의나 대화가 있어 없어. 필연적인 거는 합의나 대화가 없는 거야. 요즘 뭐 틀어놓는 거 뭐 있을까? 이슈가 될 만한 거? 예를 들어서 의자의 노약자석 얘기해 볼게. 반드시 노약자석을 만들어야 되는 필연적인 건 없어. 그 노약자석을 만들려면 뭐 해야 되는데? 대화를 통해서. 자, 노약자석이라는 건 하나의 어떤 형성. 노약자석. 그러면 그 나라에서 우연히 만들어진 거고 이게 필연적이진 않다는 거야. 어쩌다 만들어진다는 게 반드시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얘기지. 뭔 얘기인지 알겠어?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로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 것은 뭐냐면은 그때그때 형성된 담론에서 이게 만들어지고 정의라고 하는 거지 또 다른 사회에서 그지? 대화가 형성되면 그때는 정의가 다르게 정의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그게 뭐야? 달라질 수 있다는 거야. 그 계속,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정확한 이해보다는 그냥 어떤 특정한 게임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다. 여기서 말하는 게. 어느 게임로. 그러니까 확실하게 여기는 것도 결국 기존에 합의된 게임에 대해서 구축된 거지 이게 무조건적인 건 아니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과학적인 것도 우리가 진실을 여겼던 것도 사실은 진실이 아닐 때도 있는 거잖아. 그치? 지금 그 얘기하는 거거든. 기본의 생각도 그게 게임에 구축된 것이 그게 필연적인 건 아니라는 거야. 실제는 건 아닐 수 있다는 거야. 깨지잖아. 나는 그게 뭔지 잘 모르겠어. 과학이론적에서 깨진 게 뭔지는. 그러다 보니까 진리라는 것도 결국 규칙에서 상호작용해서 만들어진 건데 그게 진리가 무조건적이진 않다. 진리도 뭐 할 수 있어? 변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진리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라고? 이게 독립적 성립된 것이 아니라 서로 간에 입증을 하면서 이렇게 하나에 만들어졌다는 거지. 상호작용 하에서.
그래서 궁극적인 토대, 포인트는 핵심은 없다고. 진리는 뭐라고? 상대가 됐다고 했죠. 상대. 달랍니다. 그래서 로티는 이제 그걸 다 종합한 거야. 그래서 게임 규칙에 의해서 그 맥락 벗어날 의미를 있는다. 언어 중에도 그런 거 있잖아. 그 맥락을 벗어날 의미를 잃어버리는 거. 예를 들면 뭐 있을까? 너 왜 이렇게 발이 넓어? 아니, 손이 커. 맥락에 따라서 이 손이 크다는 의미가 어떻게 달라지겠지. 그지? 그 우리가 정해진 규칙 안에서는 손이 크다는 건 물론 숨쓰니까 크다고 해석할 수 있지? 하지만 그게 그 규칙에서 벗어나면 어때? 다른 나라 가면 손이 크다는 얘기는 어때? 그냥 진짜로 뭐라고 하겠어? 핸드가 크다고 하겠지. 그 규칙 안에서만 규정이 된다고. 맥락을 벗어나는 의미를 잃지, 당연히. 우리나라에서만 손이 크다는 의미가 있고 다른 나라에서 손이 크다는 의미가 그 의미가 안 될 수도 있잖아. 그래서 현대인식론이라는 게 진리는 의심할 수 없는 확실한 기초에 이게 바로 뭐야? 절대적인 걸 얘기하는 거야. 절대적인 거에 근거에 든다는 토대주의적 관념 얽매 이걸 비판하는 거야. 절대적인 건 없다. 모든 건 다 절대적인 고정된 것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다. 사회적 합의에서 나온 거다. 지금 우리가 이거를 옳다고 하지만 이게 나중에 뭐야? 옳지 않은 것이 될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런 비판을 받는 것이 도덕적 상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그러면 이게 노티의 포인트니까 이건 절대로 하면 안 돼. 객관적 타당성이라만 하면 안 돼. 노티는. 객관적 타당성은 아니지. 객관적인 거는 뭐야? 이거 진짜 뭐야? 1 더하기 1은 2. 이거 객관적인 거? 그런 거 아니라고. 탐색 안 된다고, 이거. 타당성. 이게 절대적인 거거든. 그 탐색 안 된다고. 그래서 4분. 이렇게?